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편안하고 풍성해야 할 설 명절이지만 상수도관 파열로 수돗물이 끊겨 어수선한 명절 연휴를 보낸 곳이 있습니다. 또 양계장에서 불이 나고 택시가 전복되는가 하면 열차가 멈춰서는 등 사건,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명절 연휴 사건, 사고 종합 조수영 기자입니다. 명절 당일 아침 수도꼭지를 아무리 열어봐도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수자원 공사가 보낸 생수 몇 병에 의존해 간신히 명절 아침상을 차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섬진강 계통 광역상 수도관로 이음 부분이 갑자기 터져버렸기 때문. 민족의 대명절에 벌어진 수돗물 대란에 정읍시내 2만 8천 가구는 오전 9시까지, 소성 등 6개면 1,500가구는 오후까지 물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명절이니까 아무래도 물 평소보다 더 많이 쓰고 그러는데 그냥 뭐 물 받아놓고 뭐 그냥 대충 아니면 또 식사 같은 경우는 좀 간단하게 하고 지금. 수자원공사와 정읍시는 물차 40여 대를 동원해 아파트 단지와 각 가정에 비상용수를 공급하고 생수 20만 병을 지원했지만 최장 3일간 불편을 겪은 곳도 있었습니다. 5만 5천 톤 정도, 25% 정도를 추가적으로 이렇게 물량이 증가된 상황이었습니다. 유속이 증가해서 패킹 부분에 어떤 이상이 발생해서 설날 아침 김제 공덕면의 한 양계장에 화마가 덮쳐 산란개 5천여 마리가 폐사하기도 했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한 개동이 전소돼 1억 원 가까운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현장 도착했을 때 연소가 전소 전체 건물로 다 터진 상태여가지고 가급적으로 따로 일단 기재는 안 해놓으셨네요. 어느 정도 합동감식이나 뭐 좀 더 알아본 다음에. 같은 날 새벽 전주 효자동에선 택시가 승용차와 충돌한 뒤 뒤집혀 50대 운전사가 골절상을 당하는 등 2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귀경열차가 멈춰서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명절 다음 날 오전 승객 400여 명을 태운 용산행 무궁화호 열차가 전주역 부근에서 전기 공급 장치 이상으로 멈춰서 40분간 승객들이 발을 동동 굴렸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우한 폐렴에 대한 우려로 중국 연수생들이 긴급 귀국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달 22일 중국 저장성 항저우로 글로벌 체험 연수를 떠났던 도내 초중생 50여 명을 예정보다 일주일 빠른 오늘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시키고 건강검진 후 귀가 조치했습니다. 전라북도는 또 우한 폐렴 확산 추세에 따라 주의에서 경계로 위기 경보를 한 단계 격상하고 환자가 발생하면 즉각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할 계획입니다. 영세농들이 마음 놓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농 대상 직불금이 신설됐습니다. 논농사보다는 밭농사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 기존의 다양한 직불금 제도가 통합돼 농촌의 변화도 기대됩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지난 연말 관련법 통과로 공익직불금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됩니다. 기존의 쌀 소득보전 직불금과 밭농업 직불금이 면적 직불금으로 통합되고 소농 직불금을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 노는 많이 밭은 적게 받던 차별이 줄어 과잉 생산인 쌀을 줄이고 농지가 적은 농민도 농업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쉽게 경작을 할 경우에 지급받는 보조금이 적는, 그래서 이제 소농 같은 게 어려운 그런 현실에 있어서 그것들을 좀 개선하고자. 일단 정부 용역 결과 0.5헥타르 이하의 농지를 소유한 영세농이 대상인데 120만 원가량을 지급하는 것을 논의 중입니다. 이처럼 농업농촌을 유지하는 주체인 농민의 생계 안정을 돕는 대신 농민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도 강화될 전망입니다. 농약을 안전사용 기준에 맞게 사용했는지, 화학 비료를 기준에 맞게 사용했는지, 영농 폐기물 수거 등 공동체 활동에 참여했는지 등이 의무로 부여될. 농민단체는 벼농사를 짓는 농민이 여전히 많은 상황에서 지원이 축소되는 것 아니냐. 소농 직불금 대상을 확대해 더욱 많은 농민이 직불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격까지는 목표를 설정해서 그 가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들이 전제가 돼야 되고요. 최소한 2헥타까지는 해당이 돼서 정부는 쌀 소득 보전은 다른 수급 안정 대책을 통해서 진행하고 직불금은 밭농업으로의 유도책으로 활용할 계획. 새로운 직불금 제도가 농촌의 공공적 기능도 높이고 농업의 다양성도 증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서울 별마당 도서관처럼 사방이 책으로 뒤덮인 형태의 도서관 한 번쯤 보셨을 텐데요. 전주시가 이런 도서관을 청사 내부에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기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전주시청 본관 1층 로비입니다. 특산물을 판매하거나 사진전을 여는 등 시민 공간으로 활용해온 곳인데 2달 뒤면 도서관으로 새 단장됩니다. 책 2만 권을 확보하고 로비 일부에 설치된 벽면 서가를 전체 공간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딱딱한 관공서 이미지를 벗고 누구나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사실은 그냥 홀의 기능밖에 없잖아요. 그 공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용했으면 하는 생각이시더라고요. 참신한 시도지만 걱정도 적지 않습니다. 출입구와 안내소, 전광판의 위치를 바꿔야 하는데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완공되더라도 반쪽짜리 도서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용객이 많은 평일 저녁과 주말에는 아예 문을 닫을 예정. 열람 공간이라야 구석의 책상 4대대가 전부고 외부 대출도 불가능합니다. 앞에서 기자회견이나 집회 등 여러 행사들도 많이 있는데 전주시가 의도한 대로 도서 공간으로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을지. 사업이 구체화된 건 지난해 11월 시 간부회의 자리였습니다. 김승수 시장이 아이디어를 내놓은 뒤 사업은 일사천리로 추진됐지만 속도에 비해 기능에 대한 검토는 부족했습니다. 시장님이 이제 벤치마킹만 했고 이렇게 또 건물이 지시가 돼서 이제 부서에서 받아가지고 구상을 한 거죠. 청산의 도서관 조성에는 주민들이 낸 세금 2억 원이 쓰입니다. 누구나 찾고 싶은 도서관이 될지 2억 원짜리 고가 인테리어로 전락할지는 남은 2달간의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도민의 건강을 해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유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특정 감사가 진행됩니다. 전라북도는 오는 29일부터 20일간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불법 폐기물과 악취, 미세먼지 등 3대 유해 환경에 대해 5개 반을 구성해 감사에 나섭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불법 폐기물 처리와 악취 배출 시설 지도 감독, 단속,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발령에 따른 조치 사항 이행 실태입니다. 농약 사용이 감소하면서 농산물의 안전성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부적 함률이 전년보다 0.1%포인트 감소한 1.3%에 그쳐 농산물 안전성이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농약 관리 기준이 최근 강화된 점을 고려하면 실제 농약 사용은 대폭 감소한 것으로 국내 농약 출하량도 전년보다 8.6% 줄어 농산물 안전성 향상이 기대됩니다. 국립익산박물관이 개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고령 운전자에게 교통카드가 지급됩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립익산박물관이 개관하면서 익산시의 백제왕도 관광 마케팅도 본격화합니다. 익산시는 경주 등 국내 4대 고도 가운데 유일하게 국립박물관이 없었던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미륵사지와 박물관을 엮는 새로운 관람 동선을 마련하고 올해 전통체험관과 쉼터 등 부대 시설을 완비할 예정입니다. 또 익산역과 미륵사지를 연결하는 시티투어 버스를 운행하고 지역 내 10개 박물관을 돌아보며 역사를 배우는 박물관 투어도 마련합니다.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고령 운전자에게 교통카드가 지급됩니다. 전주시는 오는 3월부터 경찰서나 운전면허 시험장에 면허를 반납한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1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